자, 이번 시간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 합의 극한이다. 이게 어떤 수열을 일정한 이항까지 합하면은 이제 우리가 S2라고 볼 수 있고, 3항까지 더해주면은 이제 S3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n항을 넘어서 계속 더했을 때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어, 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합을 우리가 급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n이라는 문자 자체는 k로 바꾸든 i로 바꾸든 어차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고. 자, 그럼 부분합이란 건 뭐냐?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나타나면은 우리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항부터 우리가 n항까지 단계적으로 먼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부분합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합을 극한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 S1, S2, S3 이 Sn에 대한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수의 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항까지 합을 계산하면은 그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우리가 급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급수를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n항까지 합이 sn이면 그걸 우리가 무한항까지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n을 무한히 보내버리면 이제 급수의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급수의 값이 만약에 발산을 하게 된다면 그죠? 그 발산한 수의 급수에 대해서는 합을 생각하지 않겠죠. 이거 같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딱 봐도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건 발산하는 게 분명하죠. 계속 더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발산하냐? 라는 거는 일단 부분합 n항까지 합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n항을 무한히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럼 sn이라는 거는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 합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 플러스 1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n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여기가 a1이라고 하면 여기는 an이죠. 그러니까 n항까지 합을 계산을 먼저 해보면 sn은 k가 1부터 n-1까지 3분의 1에 k-1이고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3분의 1에 n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본다. 여기도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는 3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답이다. 이거는 수렴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거는 수렴을 합니다, 지금. 계속 더해지더라도 이건 어떤 값에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한 지금 이 급수의 합은 SN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N의 극한이다. 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분수식의 급수 계산. 아까 전에 위에 잠깐 나왔는데, 요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우리가 일단 부분합, SN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약간 좀 옛날 그 수원의 뒷부분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보면은 AK에서 AK 플러스 1의 그러니까 항이 이렇게 하나 차이 나는 경우는 요거의 극한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a1-an 플러스 1. 그죠? 왜냐면 이제 a1 빼기 a2, a2 빼기 a3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만 남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이건 거고, 자, 이거를 극한을 보내면 이제 급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1로 극한 급수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것도, 자, 이거는 이제 항이 두 개 차이 납니다. 그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에서 ak 플러스 2 이렇게 항이 두 개 차이 나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예제를 보면 보시다시피 앞에 두 개 항과 끝에 두 개 항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시간 단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항이 하나 차이 나는 거죠. 항이 한 개 차이 나니까 1 넣고 n 넣고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다 이제 극한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항이 한 개 차이에요. 얘를 ak라고 보면 이걸 a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에 무한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을 넣어주면은 1이고, 무한대를 넣어주면은 없어지죠? 그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돼요. 발산하는 급수는 SN을 계산했을 때 발산을 하겠죠. 그죠? 요거 이제 극한 보내주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n분의 1이죠. n분의 1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건데 이것도 사실 발산을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발산하면 요것도 발산해요. 당연하죠. 작은 게 더 발산하니까 큰 게 발산한다. 요런 논리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꾸고 이 세 개를 이렇게 8분의 1로 다 바꾸고 그 다음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16분의 1로 바꾸면 2분의 1이 무한히 많아지죠. 그죠? 근데 항의 수는 어차피 무한히 많아지니까 그 2분의 1이 무한히 많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n분의 1이 무한대로 간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요 뒤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요렇게 조화수열이죠. 조화수열의 급수는 발산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수열이란 건 간편하게 얘기하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1차이 나는 거죠. 1차이 나는 거. 분자는 0차고 분모가 1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화수열이에요. 차수와 1차이 나는 건 다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분자가 1차고 분모가 2차도 발산이 돼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하시고 계속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의 합은 계산을 하는 방법이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급수의 합이라는 거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는 건데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주면은 이제 그 급수의 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래서 이게 n번째 항이죠. 이게 an이죠. an이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sn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n을 가지고 우리가 sn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여기 1번 문제 n까지, 자 보니까 분모가 1항부터 n항까지 1부터 n까지 합이에요. 그죠? 1부터 n까지 합. 요건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이란 걸 알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요거기 때문에 요거란 걸 알고 있어요. 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는 n 플러스 1분의 2다. 요게 바로 지금 일반항이 되는 거죠. n번째 모양. 얘는 k의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2를 밖으로 빼서 이건 또 이제 남는 건 부분 분수가 되죠. 부분 분수. 이렇게 부분 분수라는 거는 ab분의 1을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나타내는 게 바로 부분 분수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앞에서 잠깐 우리가 그 설명을 들었듯이 요거는 ak라고 치면 요게 ak 플러스 1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앞에 항과 뒤에 항만 남는다 그랬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하고 n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2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sn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계산을 해주면 그냥 2가 되죠. 그죠? 그냥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급수의 합은 1번의 답은 2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2, 4, 6, 8 이런 식으로 갔을 때 n번째 모양은 2n의 전체 제곱 빼기 1분의 1 형태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sn을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요거는 유리화를 해주면은 여기 유리화가 일단은 그거죠.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2k-1에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분수로 계산해 주면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2분의 1에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 또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ak라고 본다면 요거는 ak 플러스 1의 모양이죠. 그래서 ak가 2k-1이면 ak 플러스 1은 2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요게 2k 더하기 1이니까 ak 플러스 1 모양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k-1이라는 건 공차가 2인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음 항이 바로 요거다. 요것도 그래서 따라서 마찬가지로 앞에 항 하나 살아남고 마지막 뒤에 항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 대입은 1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요걸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맞죠? 이거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2분의 1이 급수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급수의 활용 문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2를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an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x-2n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 만약에 다항식 fx라고 하면은 f2n이 바로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an은 우리가 여기다 이제 2n을 대입하게 된 거니까 2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 요거죠. 그럼 요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극한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여기 다시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가 되고, 요건 이제 12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1부터 n까지. 자, 요거 이제 동시에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요거를 부분분수를 또 해주는 거죠. 부분분수를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죠. 여기 아까 전에 이제 분분수하면서 여기 2분의 1이 나올 텐데 이 2분의 1은 밖에 나가서 여기 이제 6으로 됐다고 할게요. 6으로 됐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AK 플러스 AK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AK 플러스 1이니까 앞에 항 뒤에 한 개씩 남는 거죠. 그럼 6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2n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요건 이제 극한번호가 없어지니까 6이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급수의 값이라는 거죠. 값을 구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엔에 대해서 이거와 x축, y축,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n이라고 할 때,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자체를 일단은 보면은 2n-1분의 1분의 x 더하기 2n 더하기 1분의 1분의 y는 1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한다면은 요거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은 b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 이렇게 되든 뭐 어떻게 상관없이 보시면은 x절편과 y절편의 크기의 곱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값들 자체는 지금 요게 x절편이고 이게 y절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둘 다 양수죠. 그럼 그래프 개형 자체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지금 요게 우리가 x절편이라서 2n-1분의 1꼴이고 요거는 2n 플러스 1분의 1꼴이기 때문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는 2분의 1에다가 2n-1, 2n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맞죠? 똑같은 또 그 부분 분수를 이용한 급수 계산이죠. 그래서 계산을 또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이고, 요건 이제 앞에서 이제 계산한 결과를 참고해 보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전체적인 계산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명제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급수 자체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은 그 일반항의 극한은 0으로 간다는 명제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급수는 우리가 이 급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만약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요 s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s도 sn도 s로 수렴하고 sn-1도 s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근데 an은 sn-sn-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도 만약에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sn-1도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변변 빼주면은 리미트 두 극한이 이제 극한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연산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sn과 sn-를 뺀 거는 우리가 an이다. 그랬을 때 s 빼기 s는 0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뭐 수학의 명제가 그렇다시피 요렇게 성립을 한다고 해서 요렇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명제는 여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간다 해서 발산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발산하는 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쌤이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맞는 말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앞에서 예제를 잠깐 봐서 조화수열은 발산한다는 건 앞에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맞죠? 앞에 설명을 잘 살펴보시면 리미트 an 시그마 an, 시그마 bn 요 급수입니다. 급수.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요게 발산하면 요것도 발산한다. 이게 발산하면 요것도 발산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요게 발산한다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발레가 되죠.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지만 급수는 발산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발산을 하죠.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그렇죠? 자,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지 않고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요거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면은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걸 K항 판정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거만 배우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그냥 딱히 용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AN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 요거는 앞에서 말했던 그 명제의 대우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만 보면 되겠죠. 얘네들의 극한값을 보시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급수의 성질은 자, 두 개 모두 수렴할 때 상수를 곱해도 그대로 계산이 되고 더하거나 빼도 되고 이렇게 어떤 상수를 두 개 이제 1, 2번을 합쳐서 상수를 곱하거나 상수를 곱한 상태에서거나 더하거나 빼도 이제 같은 가까이 극한값의 연산 결과가 나온다. 근데 곱이나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를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한다 그래요. 선형성. 선형성을 만족한다. 그게 뭐냐면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A 배를 하면 맞죠? 여기서 만약에 뭐 A, B라고 했을 때
P배를 하면은 같이, 그죠? P배가 되고, 맞죠? 어, 더해도 같이 더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선형성을 만족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 급수는 선형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명이 나와 있고, 이것도 그냥 숫자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는.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기 문제들부터 쭉 정리하고 계속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래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일단 급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죠?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일단 수렴 자체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거 자체가 일반항이죠. 일반항. 그럼 일반항은 당연히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이라는 건 0으로 가야 되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3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1번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자체가 지금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3n-5분의 n 요게 지금 2로 수렴을 하고,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는 이제 또 별도로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 더하기 3분의 1인 3분의 7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만 해주면 2번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등비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 자,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한 합의 극한이다라고 이제 등비급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급수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 요게 바로 부분합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급수죠.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합의 극한이라는 건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Sn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R이 1일 때와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이라면 공비가 1이 되니까 Sn은 초항 A가 계속 N개씩 반복돼서 AN이 되는 거고, 1이 아닐 때는 1-R분의 초항의 1-R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둘 다 이제 씌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R이 1일 때는 A가 0이 안 된다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발산.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만약에 A가 0이면은 그냥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초항이 0으로 가는 거를 배제하는 경우라고 치면은 공비가 1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사실 공비가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맞죠? 거의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항이 0이 아닌다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은, 공비가 1이라고 치면 그 급수 자체는 일단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위에는 이제 사실 의미가 없는 논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조금 의미가 있는 논의는 1이 아닐 때죠, 공비가.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극한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잘 보시면 요거는 이제 n에 대한 극한이에요. 그럼 얘도 상수, r도 상수, a도 상수죠. n만 극한값을 보내면 돼요. 그럼 이 항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1-r분의 a의 1-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r의 n제곱 이렇게만 봐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 극한이 이제 결국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을 경우를 나눴어요. r이 1일 때는 뭐 r의 n제곱은 1로 간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미 위에서 SN에서 이제 1이 우리가 1일 때는 확인을 했고 1이 아닐 때를 지금 가정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 또 발산, 그죠? 발산만, 잠깐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 수렴할 때는 지금 요때, 그러니까 절대값 r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r의 n제곱이 0으로 간다고 했어요. 자, 발산하는 경우에는 요게 발산을 한다면 나머지 전체도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발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SN은 발산이에요. 발산. 이때만 본다면 SN이 0으로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체는 이걸 0으로 보내주면 1-r분의 a로 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r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 발산을 합니다. 나머지 다 발산하고 이때 공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일 때만 1-r분의 a로 수렴한다. 이걸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고 그 합은 1-공비분의 초항 이걸로 수렴을 한다. 그 합은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나머지 경우는 다 발산한다. 이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쭉 내용 설명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그 수렴한 그 합을 구하라 그랬죠? 이거 보면은 공비 범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수렴을 하는 거죠. 공비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니까. 자, 그러면 이 범위라면 수렴은 1-r분의 a로 수렴한다고 했고, 그럼 1-r이 2분의 1이고, 추항은 1이죠. 1이니까 이거는 수렴값이 2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렴할 거고, 요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발산할 거고, 요거는 이제 공비가 또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에 또 발산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수렴하도록,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수렴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범위에 맞게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수의 합을 구해라. 간단한 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이고 얘는 공비가 5분의 2, 추항도 5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수렴하고 그 수렴값의 범위는 1-r분의 추항 이쪽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한번 보기 문제까지 정리하고 계속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볼게요. 자, 다음 등비수열이 있고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는 자, 공비가 지금 보시니까 2분의 2-x죠. 그럼 이 2분의 2-x라는 공비가 범위가 요 사이가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수렴을 하죠.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이 부등식을 계산해서 범위를 구해 주시면 되겠고,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할 때 x값을 구해라. 자, 수렴한다고 하면 1-r분의 a로 수렴을 하겠죠. 1-공비가 2분의 2-x고, 초항은 지금 그러니까 1이네요. 1이니까 요 값이 지금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거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값도 나오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등비급수야.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라.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요것도 지금 급수니까 요걸 나눠서 계산할 수 있죠. 각각 따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3 더하기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앞에 것도 등비급수, 뒤에 것도 분비급수인데 앞에 거는 보니까 초항이, 자, 1을 넣어보면 되죠. 5분의 3이 되고, 공비는 5분의 1이 되죠. 5분의 1이 되고, 앞에 거 다시 또 뒤에 거는 초항이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1-5분의 1분의 5분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보기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그마, 자, 위아래 생략을 생략을 할게요. 여기는 4의 n제곱분의 2의 n-1제곱 더하기 시그마 4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초항은 그냥 1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공비는 우리가 지금 잠깐 n을 합쳐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분의 1을 뺄게요. 4분의 1을 밖으로 빼고, 4분의 2의 n-1제곱 형태로 변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초항 a는 4분의 1, 공비는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뒤에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3을 뺄게요. 3을 빼주고 이제 지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초항은 1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4분의 9가 되죠. 4분의 9. 공비는 4분의 3. 이렇게 돼요.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사인이 등장하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1항부터 하는 차근차근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자, 만약에 n이 1이라고 치면은 3분의 1의 1제곱에 사인 2분의 파이, n이 2가 되면은 3분의 2의 제곱에 사인 파이, n이 3이 되면은 3분의 2의 잘못 적었죠? 여기 3분의 1이죠. 그죠? 세제곱에 사인 2분의 3파이. n이 4이면은 3분의 1에 4제곱에 사인 또 2파이. 자, 보시면은 요거는 1, 0, 마이너스 1, 0. 다시 또 1,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간다고 계속 봤을 때, 이렇게 곱해주면 그냥 3분의 1의 1제곱이에요. 여긴 0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자, 그 다음 이제 규칙을 보면은 그냥 또 3분의 1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계속 무한히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무한히 더해지면 다시 이제 적어주면은 3분의 1에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에 5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의 1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7제곱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초항은 3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1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공식을 우리가 적용해서 1-r분의 초항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뭐 상관함수가 나오더라도 한번 쭉 이렇게 대입해서 전개를 해보면은 충분히 요것들을 귀납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무턱대고 사인이나 코사인 나왔다고 겁먹지 말고 하나씩 대입을 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합으로 주어진 등비급수. 자,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그냥 합은 2고 제곱의 합은 또 10이다. 자, 예를 들어서 AN의 초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하면 AN의 제곱은 초항도 제곱이 되고 공비도 제곱이 돼요. AN이 예를 들어서 AR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럼 AN의 전체 제곱은 A제곱 R의 제곱의 n-1제곱이 돼서 둘 다 그냥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보면 1-r분의 A가 2가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식에서는 1-r 제곱분의 A 제곱이 1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1-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가 또 12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얘가 2가 되니까 1 플러스 r분의 A가 지금 보면은 6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네 둘이를 연립하고 나면은 A 값과 R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AN의 세제곱은 똑같이 공비도, 자, 초항도 세제곱이 되고 공비도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A와 R을 가지고 1-R 제곱분의 A 세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계속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A1이 1이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합니다.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지금 AN과 그 다음 항에 AN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등비수열 꼴이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초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 당장 딱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수열 자체는 어차피 기납적인 추론을 또 우리가 이용해서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항부터 넣어봅시다. A1 곱하기 A2는 5분의 1의 1제곱이고 따라서 이제 A1이 1이기 때문에 A2가 그냥 똑같이 5분의 1의 1제곱이죠. 자, 그럼 또 넣어보면 A2, A3는 저 2를 넣었죠. 그럼 5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 또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5분의 1의 1제곱을 대입하면은 A3는 5분의 1의 1제곱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A3, A4를 또 해보면 이건 5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근데 얘는 지금 5분의 1의 1제곱이기 때문에 A4는 5분의 1의 제곱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4 곱하기 A5는 5분의 1의 또 4제곱이고 A4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A5도 5분의 1의 제곱이죠. 자, 잘 보시면은 규칙이 좀 보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보니까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죠. 그럼 A2는 보니까 5분의 1의 1제곱이고 A4는 5분의 1의 제곱이고 A6은 5분의 1의 세제곱일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치면 결국은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1의 N제곱과 같은 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R분의 추항도 5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성질. 자, 명제가 일단 참인 급수의 성질 같은 경우는 자, 참인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쭉 한번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급수 지금 A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AN분의 1은 발생한다. 자, 그 이유는 AN이 수렴하는 그 AN 같은 경우는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 AN이 수렴하면 그 역수는 당연히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결론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역수가 수렴하면은 AN은 또 발생한다. 자, 얘가 또 이제 그 1번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AN이 수렴하면 0으로 간다. 이건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고, 자, AN이 더 크고 각자가 이제 수렴을 하게 된다면 알파가 더 크다. 알파가 수렴하는 쪽으로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등호가 없죠, 그죠? 여기는 등호가 없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등호가 있죠, 그죠? 그냥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비급수라는 이제 얘기가 포인트예요. 등비급수일 때입니다, 알겠죠? 등비급수일 때 A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은 AN 모든 항의 합이 수렴하면은 짝수항의 합도 수렴한다라는 거죠. 또 보시면 되겠고, 자, 등비급수가 AN이 발생하면은 AEN도 발생한다. 이것도 공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명제가 거짓인 급수의 성질 같은 경우는 자, AN과 BN의 곱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면은 AN이 0이 되거나 BN이 0이 된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 같은 말이 AN과 BN의 곱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죠? 수렴을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수렴하냐? 아니다. 자, AN은 1010, BN은 0101이면 곱은 0으로 수렴하지만 각각이 모두 수렴하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도. 자, 그 다음에 AN이 수렴하면은 이것도 수렴한다. 얘가 0으로 간다 해서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리미트 AN은 0으로 가지만 리미트 AN 더하기 2분의 1은 0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수렴하는 게 아니고 발산하겠죠.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합니까? 아니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의 역이니까 아니라고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도 이것도 수렴하고 BN이 발산하면 곱이 발산하냐? 얘가 만약에 보시면 이제 AN은 3분의 1 n제곱이고 BN이 2 n제곱이면 그죠? AN은 수렴하고 BN은 발산하지만 곱했을 때 수렴하게 되죠. 그죠? 자, AN하고 BN이 수렴하면 곱은 이거다. 이거 맞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또 그 명제에서 선형성 연산에 대한 선형성을 가진다고 할 때 요것도 아니라는 예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요것도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하고
자, 알파가 베타보다 클 때, 둘 다 사실 0으로 가죠. 그죠? 요 말 자체는 틀렸죠. 그러니까. 자, 익힘 바로 보시면은 급수의 수열의 극한사에 진입한다. 자, AN하고 BN에 대해서. 자, 일반항이 0이면 수렴한다. 아니죠. 그죠? 아까 음, 여기 되면 참이 되는 거죠. 자, AN하고 BN, 저 각각의 급수가 수렴하면은 뺀 것도 당연히 수렴한다. 맞죠? 알파와 베타로 간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가게 되죠. 자, 곱이 수렴하면은 AN이 0이 아니면 BN이 0이다. 자, 수렴하고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BN의 곱은 일단 0으로 가는 게 확실하죠. 확실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그러면은 얘가 AN 자체가 10, 10, 10 이렇게 간다고 치면 BN 자체도 01, 01, 01 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지 않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수렴하면서 0이 아니면은 우리가 BN이 0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발산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